자, 원래 시험지에는 20번부터 25번까지 문제야. 자, 처음에 한번 보자. 헌법 얘기구나.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통치 조직을 규정한 최고의 기본법이다. 최고의 기본법. 이게 헌법의 특성이란 말이야. 최고의 기본법이라고, 기본. 그러니까 모든 법의 바탕이 되는 거야, 바탕. 자, 국민의 기본권 규정한 부분이 있고 국가 통치 조직을 규정한 부분이 있어. 헌법의 특징인 최고 규범성은 헌법이 국민적 합의에 의해 제정됐기 때문에 이게 근거란 말이야, 근거. 그러니까 국민이 다 합의한 거야. 그러니까 이 헌법에서 위배된 거는 이건 잘못된 거라고 규정할 수 있는 거지. 헌법의 하위에 있는 법규범들, 헌법으로부터 그 효력을 부여받기 때문에 존속을 보장받으므로 법률 이게 하위법이야. 하위에 있는 법규범들 중에 법률은 헌법에 합치되어야 하며 헌법을 위반한 내용은 법률은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헌법을 부모라고 그때 설명했었어. 자, 부모한테 태어난 게 자식이잖아, 그지? 근데 부모님을 거부할 수는 없는 거야. 바탕은 부모님이 하라니, 그게 헌법이란 말이야. 따라서 법률은 헌법에 모순되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헌법의 가치를 실현해야 된다. 적극적 실현이 필요하다. 모순되면 안 되고요. 하위 법률에 대한 얘기를 해서 두 번째, 헌법은 최고의 규범성에도 불구하고 헌법은 규범 체계상 하위에 있는 법규범들과 달리 스스로 보장하지 않으면 안 된대. 보장만 해야 된대. 스스로 보장해야 된대. 다른 법규범들에는 상위의 법규범인 헌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권력이라는 절대적인 강제수단이 있어 그 효력이 보장되지만, 그러니까 헌법은 꼭대기에 있으니까 다른 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스스로 할 수밖에 없어. 스스로란 말이 뭐야? 그런 뜻이야. 스스로 하는 게 뭐냐면 최고의 법규범이기 때문에 얘를 다른 것들이 대신하거나 보장해 줄 수가 없어. 하위법들은 상위법을 가지고 하위법을 보장하고, 여기서 지금 국가 권력이라는데 국가 권력이 보장하고 상위의 법규범들이 보장하고, 근데 헌법은 제일 꼭대기에 있으니까 스스로 보장할 수밖에 없다. 헌법은 국가 권력이 그 효력을 부정하거나 침해할 수 없도록 헌법재판소와 제도같이 스스로 마련해야 돼. 그러니까 헌법이 잘못됐어. 그러면 다른 국가기관이 이거 잘못됐네, 이거 고쳐야 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헌법재판제도처럼 헌법재판관들에 의해서 그게 잘못됐으면 고쳐야 되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른 어떤 권력기관이나 다른 법률에 의해서 헌법이 바뀔 수가 없다는 얘기야. 다른 법과 상이한 점이 바로 이거야. 이것은 바로 헌법이, 자, 네모칠게, 자기보장성이 아까 나왔던 스스로 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자기보장성이야. 그러나 헌법재판은 일반 소송과는 달리 국가기관이 그 재판의 결과에 따르지 않아도 이를 강제적으로 따르게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자, 헌법의 한계. 국가기관이 헌법을 무시해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강제조항이 없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가 권력을 포함한 헌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대상자들이 이를 존중하는 조건하에 실현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조건 헌법을 있잖아. 전부 다 지키는 전제하에서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야. 예를 들면 대여금 지급 소송에서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기는 경우 그 사람은 법원의 도움을 얻어 돈을 빌린 사람한테 재산을 강제로 팔아서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의 경우에는 어떠한 법률 조항에 대해서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하다며 입법자에게 개선 입법을 촉구하여도 입법부가 따르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가 입법부로 하여금 강제로 지키게 할 수 있는 수단이 따로 없는 한계가 있다. 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자, 합치되지 않더라도 이걸 강제로 지킬 수 있는 수단이 따로 없다. 이 한계란 말이야. 따라서 헌법의 최고 규범으로서의 효력은 땡땡땡에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여기 들어갈 말이야. 자, 헌법은 서로 다른 사람들 간에 존재하는 공통의 가치, 연결고리하여 국가를 창설해낸다. 헌법은 국가 내에서 이러한 공통의 가치를 최대한 실현할 수 있도록 갈등을 해결하고 국가작용을 체계하기 위해서 국가작용을 체계화한다. 그것을 담당한 기관과 절차를 규정한다. 원칙을 규정하는 거야. 알았니? 구체적으로 뭘 규정하는 게 아니라 원칙, 담당할 기관의 절차, 원칙, 공통의 가치. 약간 추상적인 법률이 헌법이지. 그러나 헌법은 단순히 국가 작용을 체계화하고 국가기관을 조직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추상적인 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헌법은 국가작용을 담당하는 기관이 그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 오히려 국가가 추구하는 목적인 공동의 가치를 위협하는 경우, 이럴 때 막아설 수 있는 게 바로 헌법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헌법의 권력 제한성을 통해 헌법은 처음부터 조직적인 측면에서 권력의 악용, 남용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권력 제한성을 마지막에 설명한 거야. 알겠지? 그래서 자기보장성하고 권력 제한성이 헌법이 갖고 있는 다른 법하고는 달라. 이런 것들이 특징이란 말이야. 자, 그럼 나로 한번 가볼까? 헌법을 바라보는 여러 관점 중에서 계속 제시문은 바뀌었지만 헌법이란 말이야. 헌법 해석학. 사실은 이 글은 요거에 대한 내용이거든. 헌법 해석학. 커다란 영향을 미친 헌법관으로는 법실증주의적 헌법관, 결단주의적 헌법관, 통합론적 헌법관을 들 수 있다. 여러 관점 중에서 헌법 해석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헌법관 세 가지, 하나, 둘, 세 가지가 있다. 그럼 세 가지 설명할 거야. 법실증주의적 헌법관은 헌법을 국가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근본 규범으로 보는 관점. 자, 헌법을 근본 규범으로 본다. 뭐에? 국가 조직과 작용. 권력자의 자의적 통치를 배제하고, 자의적은 자기 맘대로 하는 통치를 말하는 거야. 배제한다는 얘기는 못하게 하고, 법규범에 의한 통치, 자, 법에 근거한 통치를 지향하며 등장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법실증주의적 헌법관이지. 국가는 강제적 법질서이고 헌법은 실정 법질서에서의 최상위 법이며 규범이며 국민은 법질서에 복종하는 존재라는 것이 법실증주의자들의 인식이었다. 법실증주의 헌법자들은 존재적 요소인 도덕이나 자연법 등을 배제하고 당위를 헌법학의 연구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당위 이런 것들 앞에 것들은 배제하고 당위를 헌법학의 연구 대상으로 규정하고 법학의 정확성과 엄격성,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였다. 여기까지가 법실증주의적 헌법관이 갖고 있는 특징이야.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단점이 나오지. 무슨 단점? 법실증주의는 산업화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사회의 그 변화를 헌법에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어렵고요. 정해진 법규범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실정법 만능주의라는 비판을 받는다. 그럼 법실증주의는 이건 법에 근거로 한 거야. 원리 원칙이라고 생각하면 돼. 원칙. 원칙이 뭐야? 규범. 이거에 따라서 하는 거야. 모든 판단도. 그러니까 너무 딱딱하지. 시대가 바뀌었는데. 예외가 있는데. 그것도 다 법으로, 규범으로, 원칙적으로 다루고 있는 거야. 두 번째, 결단주의적 헌법가는 헌법을 헌법 제정 권력의 근본적 결단으로 본다. 헌법 제정 권력이 결단하는 거래.
주권자인 헌법 제정 권력자의 의지를 강조한다. 자, 주권자인 헌법 제정 권력자의 의지를 강조하는 게 결단주의적 헌법관이다. 헌법은 내용적으로 올바르기 때문에, 그치? 효력을 가지는 게 아니라 그걸 따르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법 실증주의하고는 반대가 되겠지. 정치적 의지의 힘을 가진 자, 곧 헌법의 제정 권력자의 의사에 의해서 정립되는 거래. 그리고 정당성을 가진대. 법에 있는 거 그대로 적용해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법에 있는 걸 결단한다는 얘기야. 결단주의적 헌법가는 정치 세력의 일정한 타협의 결과, 타협한대. 즉, 정치 결단적 요소를 인정하고 헌법의 현실적 배경을 설득력 있게 정리하였다. 현실적인 배경. 그러나 또 단점은 뭔데? 헌법의 규범성을 경시했어. 그러니까 법 실증주의적 헌법관하고 반대되는 거야. 현실적 영향력만 강조했어. 국가 권력의 투쟁이 장애되고 독재자의 결단이 곧 국민의 의사라는 논리, 권위주의적 독재국가의 등장을 이론적으로 제공하였다는 비판을 갖는다. 헌법을 무시하고 독재자가 결단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게 여기 결단주의적 헌법관이라고. 왜 얘는 권력을, 즉 헌법 제정권자의 의지가 너무 지나치게 반영된 거란 말이야. 알았어? 무슨 말인지? 이게 단점이란 말이야. 이게 독재자의 의지. 이런 차이점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치면 뭐가 나오는데? 이거지. 통합론적 헌법관이 나오겠지. 자, 헌법을 국가 통합을 위한 법질서로 보는 관점. 국가를 완전히 통일체로 보지 않고 지속적인 갱생의 과정. 그러니까 국가가 있잖아, 완벽한 게 아니야. 계속 고쳐가는 거야. 수정하는 거야. 틀린 게 나오면 고치는 거야. 통합론적 헌법자들은 적대적 정치행위로 분열된, 이거 적대적 정치행위는 누군데? 그러면 결단주의적 헌법관에 의해서 독재자가 막 독재를 하는 거야. 그러면 새로운 통일체를 형성하기 위한 도구로 헌법이 필요한 거고, 이때 헌법은 공감대적 가치를 바탕으로 국가의 통합을 실현하고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다. 그때 나서는 게 통합을 실현하는 게 지금 나온 통합론적 헌법관이야. 잠깐 설명하면 이런 거야. 뭐냐면 법규범 있잖아. 이거 원리 원칙대로 적용하는 게 법실증주의적 헌법관이야. 그런데 실제 현실에서는 이게 먹히지 않으니까 헌법 제정권자, 여기서는 권력자라고 할게. 권력자의 의지가 반영되어야 된다. 뭐에? 헌법에. 그냥 헌법을 법규범 그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 권력자의 의지에 따라서 바꿔서 해석한다고. 그러니까 혼란이 생기지. 이럴 때 나오는 게 누구냐면 바로 여기 나왔던 통합론적 헌법관이 나오는 거야. 무조건 통합을 하는 게 아니라 법에 근거해서. 그때 필요한 법이 헌법이란 뜻이야. 알겠지? 그래서 통합론적 헌법가는 헌법을 완성물이 아니라, 아까 갱생이란 말 나왔지. 헌법가는 완성물이 아닌 하나의 과정으로 보고 오늘날 민주주의적 상황의 다원적인 산업사회 현실에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러나 통합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나머지 헌법 규범성이 소홀해지고, 이쪽도 아니고 통합 과정을 너무 조화롭게만 보면 갈등 요소를 경시했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통합론적 헌법관으로 다 통합할 수 있다. 이거 그럼 갈등이 별 문제가 안 되겠네? 아니야. 갈등이라는 게 심각하다는 걸 인식 못한다는 얘기야. 마무리. 헌법이란 어느 한 요소에 환원시켜 거기다 적용시킬 수 없는 국가라는 현상의 기본 질서이므로 헌법의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복합적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해야 된다. 따라서 헌법의 효력, 헌법의 해석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경우 세 가지 헌법관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헌법관에 대한 해결책으로 세 가지가 모두 통합되는 걸 바라고 있는 지은이의 어떤 주장이 나온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볼게. 자, 1번부터 한번 볼게. 1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20번이야. 본문에선. 다음은
가하나를 읽고 작성한 활동제 일부다. A부터 C에 대한 평가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자 공통점 헌법의 다양한 특성을 드러내서 정보를 병렬적으로 제시했다. 병렬적으로 제시했습니까? 맞죠. 맞았지, 그지? 왜냐하면 봐봐 헌법의 다양한 특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두 가지 특징을 얘기해서 두 가지 특징이 뭐냐면 여기 나온 대로 권력 제한성, 자기 보장성 이것도 병렬이고 헌법을 바라보는 헌법 해석학도 1, 2, 3 이렇게 병렬적으로 제시했지. 둘 다 병렬적으로 제시했다. 알았니? 적절하고요. 그 다음에 가는 나와 달리 가에는 헌법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를 통해 종합적인 절충한 이거는 나에 나온 거니까 틀렸죠. 그 다음에 나는 가와 달리 헌법과 관련된 여러 입장의 긍정적 측면 나오고 한계 부정적 측면을 함께 밝혔죠. 맞았죠. 그래서 적절, 부적절, 적절이 맞는 거예요. 정답은 3번이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기보장성. 스스로. 왜냐면 최고의 법규범이기 때문에 국가 권력 혹은 다른 법률로 이걸 보장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런 뜻으로 쓴 거야. 알았지? 자, 그래서 스스로 보장해야 되는 게 자기보장성이다. 가장 적절한 거. 가장 적절한 거 쳐볼게. 자, 3번이죠. 이 헌법 내라는 말이 여기 나온 대로 스스로에 해당된다. 헌법이 스스로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헌법 자신밖에 없다. 그 내에서 찾아야 되는 거야. 왜냐면 최고의 법규범이기 때문에. 알겠지 무슨 말이지? 헌법은 스스로 자기를 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바로 자신의 어떤 정당성이나 헌법의 옳은 점을 갖다가 스스로 보장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 3번. 가에 들어갈 말. 가에 들어갈 말 한번 볼게. 괄호에 들어갈 말. 가장 적절한 거. 그러면 자 가에서 어떤 내용을 했었냐면 이거 봐라. 헌법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누구에 의해서 좌우된다? 헌법 제정 권력자. 제정자의 의지, 권력 뭐 이런 것들과 관계 있는 거야. 그러면 헌법은 누구에 의해서 인정받은 거야? 국민이지, 국민. 그지? 그러면 이 문제의 답은 첫 번째, 두 번째 문단을 보면 뭐냐면 스스로 보장하는 것이 자기 보장성이라면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온 대로 모든 구성원의 적극적 의지에 의해서 실현이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자, 왜냐하면 볼까? 국가 권력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가 나오지. 헌법재판소가 최고의 법률을 심의하는 게 헌법을 심의하는 게 헌법재판소잖아. 자,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어. 본문의 내용이야.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 입법부한테 요구를 하단 말이야. 새로운 법률을 제정해달라고. 그런데 입법부가 이걸 거절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게 헌법의 한계라고 얘기했거든. 그래서 결국은 모든 구성원, 이게 제일 중요하지, 적극적 의지가 요구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헌법이잖아. 헌법재판소에서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단 말이야. 그럴 때 모든 구성원의 적극적 의지가 반영되면 여기서 말한 대로 헌법에 갖고 있는 최고 규범의 효력이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거야. 자, 본문 내용을 갖고 설명했어. 그 다음에 4번 봐볼까? 통합론적 헌법학자의 관점에서 법실증주의 헌법학자에 대한 비판한 내용.
법 실증주의 헌법학자들은 법규범을 원칙으로 삼고 있잖아. 너무 원리원칙주의자라고 했잖아. 통합론은 그게 현실 반영이 안 된다고 얘기한 거지, 그지? 그러면 현실 사회가 막 바뀌었는데 법 실증주의 법학자들처럼 법 규범에 매달리면 실제로 이거는 적용하기가 힘든 옛날 90 뭐 이런 것들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회 변화에 적절히 적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정답은 2번이지. 여기 지금 지속적으로 변하는 사회에 헌법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게 법 실증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단점이고, 통합론자들에 의해서 본다면 이 헌법을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긴다라고 비판할 수 있는 거야. 됐니? 자, 그 다음 5번으로 가볼까? 보기는 헌법제 판례 일부다. 가나를 바탕으로 보기에 A, B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유통산업발전법 17조 2 위헌 소원. 자, 뭐라 했냐면 헌법 119조 2항에 따르면 국가는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해 경제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규제하고 조정을 할 수 있대. 심판 대상 조항은 구청장, 군수시장 등의 대형마트에 대해서 영업시간 제한, 그 다음에 휴업일 지정, 이게 규제와 조정이야. 이는 대형마트와 중소 유통업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유통업 상생 발전, 이게 뭐냐면 경제민주화, 경제에 관한 경제민주화, 이게 경제 주체 간의 조화 민주화를 위하여, 이거야 이거 똑같은 말이야. 알았니? 그래서 조정하는 게 봐봐,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 지정, 이런 거. 파랗게 친 게 그거야. 입법 목적의 정당성 제한. 자, 헌법재판소 이 지자체들이 이렇게 영업시간 제한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정당성이 인정된대. 따라서 심판 대상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라고 결정한 거야. 됐네? 응? 자, 두 번째, 근로기준법 35조 제3호. 헌법 35조 3항에 따르면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도록 한 법률로 정해야 된다. 인간의 존엄성, 이렇게 추상적인 거지. 심판 대상 조항, 해고 예고 제도, 월급 근로자 중 6개월이 되지 못한 자의 적용 예외로 규정했어. 돌발적 해고 시 해당 근로자의 생활이 곤란해지는 것을 막지 못하므로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한다. 그러면 6개월이 되지 못한 사람은 해고할 수가 없는 거네. 제도의 적용 대상 범위를 규정하는 등을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권한, 역시 헌법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에 따라 심판 대상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 마지막 결론은 헌법에 위배되는 결론을 내린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판례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이잖아요. 1번, 헌법을 최고의 규범성이라고 한다면 경제 주체 간의 조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거. 이거야. 최고의 규범성, 경제 주체 간의 조화. 이거에 의해서 저렇게 합헌 결정을 내렸죠. 결정을 내렸단 말이야. 추상적인 거라고 아까 얘기했지, 그지? 이 최고의 규범성, 헌법의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다. 맞았고. 2번, 헌법의 권력 지향성을 고려하면 B의 입법자의 권한은 국가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는 범위 내로 한정해야지 무한대로 줘서는 안 된다. 그 제한해야 된다는 게 바로 이 부분이야. 입법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입법자의 권한을 어긋나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이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어긋나서는 안 된다가 범위 내로 한정한다. 자, 그 다음에 3번. 법실증주의적 헌법관에 따르면 A에서는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이 권력자의 통치 이념, 법실증주의는 원리 원칙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아니고요. 법규범이라고 해야지. 법실증주의자의 헌법관에 따르면 이거는 법규범이 돼야지
권력자의 통치 이념이 안 된다. 결단주의적, 이거는 역시 주권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권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결단주의에 따르면 잘못된 결정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야. 침해했다는 얘기지 결국. 맞았고요. 통합론적 건법관에 따르면 A는 경제민주화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국가의 통합을 실현하는 노력이 반영된 결과다. 이거 국가통합 실현이니까 근로자, 여기서는 봐봐. 경제민주화라는 걸 얘기했으니까 여기서는 이거.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 휴업일을 지정한다. 이게 누구를 위한 걸까? 그러면 이거야. 중소유통업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거죠. 이해됐어? 그러니까 골고루 통합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통합론적 헌법관에 따르면 자랑결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야. 가장 간단한 건 법규범에 의한 게 법실증주의다. 권력자의 통치 이념 이런 것들은 결단주의적인 헌법관에 해당되니까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끝났네.